안녕하세요. 너는 학생, 나는 수학쌤의 슬기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소인수분해인데요. 말이 좀 길죠? 우리가 앞에서는 소수, 합성수 이렇게 짧게만 배웠는데 오늘은 소인수분해 5글자나 되네요.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소인수분해 옆에 선생님이 써놨죠? 주어진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 자, 그 중에서 빨간 글씨 보여요? 자, 자연수, 소인수, 곱. 자, 곱하면 우리 앞에서 거듭제곱 배운 거 생각해야 되고, 자, 소인수라고 했어요. 근데 왠지 인자를 없애버리면 소수겠네요. 그쵸? 소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다행스럽게도 한국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자, 용어를 만들 때 그냥 의미 없이 만들질 않아요. 저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보면은 소인수분해가 뭔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쌤하고 한번 쪼개볼까요? 자, 소인수분해. 자, 이 중에서도 우리는 아는 단어가 우선 하나 있죠. 뭐예요? 분해는 알잖아요, 우리. 분해. 분해가 뭐예요? 한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분해라고 하죠. 분해는 왜 해요? 다시 합치려고? 아니죠. 분해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이 물건이 어떤 건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소인수 분해도 똑같아요. 소인수로 나누면 그 주어진 자연수가 어떤 수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분해는 뭔지 알겠고 그러면 소인수만 알면 되겠네. 그쵸? 자, 소인수는 쉬워요. 소인수는 줄임말이에요. 소수 더하기 인수. 자, 소수 더하기 인수를 소인수라고 한 거예요. 자, 소수. 선생님 방금 소수는 기억하라고 했죠? 소수가 뭐였어요? 1가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 그쵸? 자, 근데 인수가 뭐지? 인수가 뭐지? 자, 인수도 우리가 알던 단어예요. 인수는 바로 약수랑 같은 말이에요. 약수. 그럼 의문점이 들겠죠? 선생님, 그러면 그냥 소약수분해라고 하면 되지 왜 소인수분해라고 할까요? 그쵸? 약수는 숫자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수는 숫자 말고 문자까지도 포함을 해요. 그러면 누가 더 크겠어요? 인수가 크겠죠. 만약에 약수라고 하면 나중에 인수는 또 따로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수를 하나로 그냥 크게 큰 걸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약수 중에서 소수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분해하는 걸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한글로 설명을 들었더니 좀 감을 뭐지? 어떻게 하지? 하죠. 자,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숫자를 뭘로 하죠? 2랑 3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4, 3은 12. 12로 해볼게요. 자, 12. 자, 처음 해야 될 거. 약수를 구할 거예요. 약수. 자, 10의 약수 구하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해봤죠? 어떻게 했었어요? 10의 약수는 1, 12, 2, 6, 3, 4. 기억나요? 자, 약수를 구하고 났더니 앞에 뭐였죠? 소수였어요. 자, 그러면 소수가 아닌 수를 빼면 되겠네요. 자, 1은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그쵸? 자, 2는 뭐예요? 2는 소수. 맞죠? 자, 3은요? 3도 소수예요. 자, 4는요? 4는 아니죠. 합성수였어요. 그쵸? 짝수니까. 합성수고 6도 합성수. 12도 합성수. 기억나요? 자, 그러면 12의 소인수는 뭐랑 뭐예요? 2랑 3이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소인수까지도 찾았다. 그쵸? 근데 이걸 뭘로 표현하래요? 곱으로 표현하래요. 2 곱하기 3을 했는데 어라? 10이라? 2 곱하기 3은 다르죠. 그쵸? 왜? 2 곱하기 3은 6이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소인수 분해는 소인수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쵸? 2하고 3이 소인수는 맞지만 2하고 3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12는 자, 우리가 아는 거 곱하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4, 3의 12 맞죠? 그쵸? 자, 12는 4, 3의 12. 그쵸? 자, 근데 소수들만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자, 4는 소수가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 4도 소수로 바꿔볼게요. 4는 뭐 곱하기 뭐 할 수 있죠? 2 곱하기 2. 자, 3 그대로 오고요. 자, 그러면 12는 4 곱하기 3 맞죠? 4, 3의 10이니까.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맞죠? 왜? 2는 4, 4, 3의 10이니까. 자, 얘 세 개가 똑같네요. 그쵸? 자, 선생님, 아까 소인수가 2랑 3이라고 했는데 2랑 3만의 곱으로 나타냈네요.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바로 요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선생님 아까 뭐 생각하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거듭제곱. 자, 얘를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인데 2가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자,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하고 났더니 소인수가 뭔지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2랑 3이니까요. 지수 빼고 밑에 있는 숫자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2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숫자가 100단위, 1000단위가 되면은 이렇게 구하기 어렵죠. 그때는 뭘 한다?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인수를 구한다. 요게 방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12는 4 곱하기 3 해도 되는데 1400이나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나누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생각 드나요?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소인수 분해를 구하는 방법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하기 쉬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상관없어요. 세 개 다 기억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세 개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뭐가 편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소인수 분해 예시 숫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2랑 3이랑 5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9, 5, 40을 9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90. 자, 첫 번째 방법은 90을 소인수 분해하라 했을 경우는 아까 선생님처럼 뒤에가 0이 끝났으니까 얘는 9 곱하기 10 이렇게 나눌게요. 선생님 저는 3 곱하기 30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고 나서 자, 9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9는 합성수죠. 9는 뭐 곱하기 뭐로 바꿀 수 있어요? 3 곱하기 3. 그쵸?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90을 우리가 선생님이 나눠봤더니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로 바꿨어요.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는 거듭제곱을 배웠거든요. 자, 2는 하나예요, 그쵸? 자, 그럼 얘는 2. 그 다음에 3은 몇 개예요? 3은 2개. 그 다음에 5는 1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소인수 분해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귀찮죠? 선생님도 이 방법은 잘 쓰지 않는데,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신기하다고 할까? 자, 90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90은 이제 이게 아마 가지치기라고도 불릴 거예요. 가지치는 것처럼 이렇게 뿅뿅뿅뿅 나가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90은 9, 10 아까처럼 9는 3, 3 10은 2, 5 이렇게. 자, 하고 났더니 3하고 3하고 2하고 5는 소수죠. 그럼 더 나눌 필요가 없죠.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90인데 나는 모르고 3하고 30 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 3은 구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30을 또 나누면 돼요. 3하고 10. 근데 3은 또 소수죠. 3은 해결됐네요. 10을 볼까요? 10은 또 2, 5 이렇게.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유는 하다 보면 내가 이거를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잊어먹게. 개수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 동그라미 친 거거든요. 소수 구하고 나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좋아요. 합성수면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가 1개. 그 다음에 3이 2개. 그 다음에 5가 1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간혹 이렇게 가로로 안 쓰고 세로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90이 있으면 3, 30, 3, 10, 2, 5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세로로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소수 다 찾아주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니까 걱정 말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 보여드릴게요. 칠판을 다 써버렸네. 칠판 지우고 할게요. 칠판을 다 지워버렸어. 원래 한 칠판 안에 1, 2, 3번을 다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선생님 숫자를 좀 크게 썼나봐요. 이해해주세요. 자, 세 번째 방법. 자, 90이 주어졌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하세요 하면은 나눠주면 돼요. 나누기 하면 돼요. 자, 9인데 선생님 아까 9로 나눴으니까 9로 나눌래 하면 안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돼요. 자, 나누는 수는 항상 뭘로 나눈다? 소수로 나눈다. 소수. 자, 그러면 9가 아니고 뭘로 나눠야 돼요? 최소 2나 3으로 나눠야겠죠. 쌤은 3으로 먼저 나눌게요. 자, 3으로 나누면 30이 되겠죠. 또 다시 뭘로 나눈다? 소수로 나눈다.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10.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눌게요. 이제 2로 나누면 되겠네요. 5. 자, 5는 소수죠. 소수로 나눠서 소수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나누면 돼요. 자, 간혹 학원이나 다른 데서는 얘를 또 나눠가지고 1이 될 때까지 나누라고 하는 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상관없겠죠.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숫자들 전부 다 써주면 돼요. 2가 한 번, 그 다음에 3이 두 번, 그 다음에 5가 한 번 이렇게.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편해요? 선생님은 이 방법을 쓰기도 하고 웬만한 작은 숫자는 이제 선생님도 숫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암산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예를 들면 36? 36을 할까요? 36을 소인수 분해하라 하면 머릿속에서 4, 9, 3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서 4는 2가 2개,
9는 3이 2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익숙해지면 선생님처럼 암산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레벨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 화이팅! 선생님하고 이렇게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3가지 방법. 자,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요. 3가지 중에 편한 거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소인수분해는 주어진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근데 간혹 자연수라는 말 대신 합성수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자연수는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자연수는 3개로 나뉘어요. 자연수는 소수, 합성수, 1. 요 3가지를 자연수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1은 어차피 소인수분해 해봤자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은 빼고 소수는 소인수분해 해봤자 어차피 똑같아요. 왜? 7을 나눠봤자 어차피 소수니까 7밖에 안 나눠져.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지마다 간혹 자연수라고 안 하고 합성수라고 나올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90도 합성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나누면 돼요. 자, 소인수분해 숫자가 나왔다. 무조건 뭐 한다? 1번 나눠라. 계속 나눠. 뭘로? 소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수를 뭘로 바꾼다? 거듭제곱으로 바꾼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과연 소인수분해가 문제에서 뭘로 나올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보이죠? 학원에서 문제지를 먼저 풀었다거나 집에서 문제를 예습을 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자, 45에 어떤 자연수를 곱할 거예요.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고, 제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요거에 또 용어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자, 어떤 수를 제곱했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나온 수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럼 무슨 수가 있어요? 제곱수. 자, 제곱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럼 과연 제곱수가 무엇이냐? 자,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1을 제곱한 수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2가 제곱해주면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6까지 해볼까요? 6의 제곱은 36. 자, 이렇게 되죠.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온 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게 제곱해서 나온 수죠?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얘를 제곱수라고 한다. 얘 이름이 제곱수인 거예요. 그러면 제곱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쌤하고 뭐 해볼까? 12를 한번 해볼게요. 12. 자, 앞에서 12 했으니까 자, 12의 제곱수를 구할 거예요. 자, 12의 자연수, 어떤 자연수를 곱했더니 어떤 수의 제곱이 됐대.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12의 어떤 수를 곱했더니 제곱수가 되었대. 작은 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12보다 큰 게 뭐예요? 16. 12에 뭐 곱해서 16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분수는 가능한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에는 분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25는 12에 곱해서 25가 되는 게 없어요. 자, 12에 뭐 곱하면 36이 되는 게 있나요? 있네? 뭐예요? 3이에요. 3이 되면 36이 되네. 36이. 그쵸? 자, 36은 6의 제곱이고 제곱수가 됐네요. 그쵸? 자, 3을 곱했을 때 6의 제곱이 됐다. 그러면 그때 구하는 자연수는 뭐다? 3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또 당연히 숫자가 12니까 다행이에요. 12가 아닌 경우, 숫자가 조금 또 이상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려운 숫자 해볼까? 14, 15, 16, 26 해보자. 자, 26을 한번 해볼게요. 26은 어떤 수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연수를 곱했는데 7의 제곱은 49 곱하면 49가 되려면 없고 8의 제곱은 64가 되는 것도 없고 9의 제곱은 81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10의 제곱은 100 되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배운 거예요. 소인수분해 왜 배웠는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26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26 소인수분해 하면 선생님 이게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2로 나누면 13 13은 소수네요. 그쵸? 그럼 끝났네. 26은 2 곱하기 13이네요. 자, 그러면
자, 제곱수가 되려면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지수가 2가 돼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1. 얘도 1이죠. 그쵸? 그럼 얘를 2로 만들어주려면 뭘 곱해줘야 되겠어요? 곱하기 2 해줘야겠죠. 그래야 2가 2개니까 2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럼 13도 한번 곱해줘야겠네요. 맞죠? 13을 곱해줘야 13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뭘 곱해주면 된다? 2 곱하기 13이 얼마? 26. 그래야지 26의 제곱이 되겠네. 그쵸? 요렇게 구하는 게 문제 해법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무조건 의문점이 생겨야 되는데 선생님 무조건 위에가 지수가 2만 되면 될까요? 2만 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2가 말고 4, 6, 8 이런 짝수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4의 제곱은 16이라고 했죠. 얘가 제곱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4는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 2의 제곱. 맞죠? 2는 4니까. 4를 2의 제곱으로 바꿨더니 이 위 제곱은 그대로 가야 되잖아. 그치? 얘도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제곱수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곱수의 특징이 뭘까? 선생님이 제곱만 만들었으니까 다 지수가 2만 되면 될까? 아니에요. 선생님이 숫자를 너무 작은 걸로 했죠? 지우고 나서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가 6의 제곱부터 다시 할게요. 6의 제곱은 36, 7의 제곱은 49, 8의 제곱은 64, 9의 제곱은 81. 자, 이때 제곱해서 나온 수, 요 수들도 다 제곱수라고 했었죠. 그쵸? 자,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36은 소위수분해하면 4, 9, 3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4, 9, 36이니까. 그 다음에 49는 49는 7의 49밖에 안 된다. 7의 제곱. 그쵸? 자, 64는 8, 8의 64라 가지고요. 2가 3개, 2가 3개니까 2의 6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1은 9의 제곱이에요. 이건 그대로 쓰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 보여요? 지수가 다 뭐가 돼요? 2, 6, 2, 2, 2. 지수가 짝수가 되겠죠. 짝수만 되면 다 제곱수가 되겠네요. 선생님 왜 다 2인데 얘는 6이에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2의 6제곱인데 8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중학교 좀 더 올라가면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왜냐면 8은 2, 4, 8 2를 3번 곱한 거죠. 2를 3번 곱한 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큰 의미 두지 말고 그냥 짝수가 된다고만 기억하면 돼요. 짝수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한번 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45의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45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45를 약분이 아니고 소인수분해야겠죠. 45를 소인수분해 할게요. 자, 45를 나눌 수 있는 수는 5, 9, 45. 5로 나눌게요. 5, 9, 45. 5가 소수니까 상관없죠? 자, 9는 소수가 아직 아니니까 뭘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3이 나와요. 3 소수죠? 그러면 끝났네요. 그러면 45는 3이 2개, 5가 1개. 됐네요. 그쵸? 자, 그러면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인데 여기서 어떤 자연수를 곱할 거야. 그래서 제곱수가 되게 한대. 근데 얘는 제곱수가 벌써 완성이 되었어요. 왜? 지수가 짝수니까. 자, 5는 위에 지금 지수가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작은 자연수는 뭘 곱해야겠어요? 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정답은 5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자기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요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문제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가장 작은 수는 5지만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라고 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곱했을 때 제곱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 5를 곱했더니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3 하나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돼요? 안 되죠. 짝수가 됐으니까 또 짝수를 곱해줘야겠네? 그러면 제일 작은 자연수는 3의 제곱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에서 곱하기 3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변함이 없죠. 제곱수는.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해줄게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한번 알아놓으세요. 대체적으로 문제지에서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말이 제일 많아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인수분해를 구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봤어요. 기억나요? 자, 왜 소인수분해를 하느냐? 소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인수분해를 하면 소수의 약수의 개수를 나중에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인수분해를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분할 때 편해요. 요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른 동영상으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있다는 거. 결국은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앞으로 소인수분해를 좀 제법 하긴 할 거예요. 당분간은. 1단원에서는 거의 다 숫자가 나오면 나누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게 소인수분해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쌤한테 질문 주세요. 그럼 안녕!